나는 나를 지키며 살기로 했다.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긴밀해졌는데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SNS상에 수많은 친구가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잡으려다가도 관계 속에서의 피곤함 때문에 혼족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졌음에도 현대인들의 마음은 빈 깡통처럼 공허합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어도 즐거운 관계,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같이 모드와 혼자 모드를 자유자재로 전환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허용할 수 있는 만큼만 자신을 개방하고 나누면 되고,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 속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자유롭게 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이 모드와 혼자 모드를 자유자재로 전환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삶, 관계, 감정에 서툰 당신을 위한 안전한 경계 만들기를 다루는 책 적당한 거리에서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거리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마음관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인간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를 발췌하여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이유. 관계에 대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나 남편과의 소통이 어렵거나 연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부모님과의 의견 대립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면 심리적으로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울, 불안, 분노, 무기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서로 더 아껴주고 배려해야 할 관계인 가족, 연인, 친구 관계에서 우리는 왜 서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도 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있으면 좋아하는 상대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그 음식점에 데려가는 식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의사를 물어보지만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을 생략하곤 합니다. 서로 다 안다는 전제하에 혹은 상대가 나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관계에 있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취향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절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각자 다르며 우리는 가까운 관계라도 자신의 것을 상대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상대를 위한다면 그를 관찰하고 궁금해하고 상대의 취향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모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모른다는 뜻만 담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알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그냥 싫은 사람에 대한 대처법, 왠지 모르게 그냥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 표정, 말, 모든 것이 거슬리고 심지어 생김새까지 싫어지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를 이유 없이 그냥 싫어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상대가 내 부모 중 한 사람과 닮았다는 것. 그것은 성격이나 표현 방식 또는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인격 중 한 부분, 특히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싫거나 그 사람을 만날 때 불쾌한 마음이 든다면 상대를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쉬운 방법일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말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차분하게 종이에 적어보고 그것이 상대의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만큼 인간관계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나를 망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착해서 사람들 속에서 늘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늘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정작 사회에서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업무 성과도 훨씬 잘 내고 심지어 대인관계마저 좋고 상사의 사랑까지 독차지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릴 때 배웠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 심리적인 혼란이 오게 됩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욕구를 들어주느라 자신의 욕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채우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해온 착한 행동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들을 도움으로써 내가 행복한지 말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에게 친절한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만 마음이 편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깨에 짊어진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와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행복한 포기. 많은 사람이 마음이 힘든 이유로 포기하지 못해서를 꼽았습니다. 포기는 쉬운 것 같지만 가장 힘든 일입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포기하지 않는 건강한 욕심도 있지만 비현실적인 목표를 두고 자신을 옥죄거나 타인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병리적 욕심이 우리를 무언가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혹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도 병리적 욕심입니다. 상대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은 내 욕심일 뿐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마음관리법을 알려주는 책 적당한 거리에서는 포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끔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선택의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편히 놓아주고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포기입니다.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포기함으로써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연민으로 승화하자. 우리는 쉽게 사람을 미워하곤 합니다. 나와 성격이 맞지 않거나 생각이 다르면 왠지 모를 불편함이 올라오면서 상대를 적대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괴롭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이나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감정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를 괴롭히게 마련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미움을 연민의 감정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적어보고 그를 미워함으로써 얻는 것과 잃는 것 또한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미움을 연민으로 승화하여 관계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상대방과 나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누구에게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관계 속에서의 감정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고 인간관계에서의 적당한 거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책 적당한 거리에서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하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당한 거리를 통해 혼자 있으면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에서 소개된 나와 타인과의 거리에 관해서 몇 가지를 발췌해 소개해드렸지만 이 책은 나와 타인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나와 세상과의 거리, 일 중심적인 사회에서 본연의 나를 지킬 수 있는 일과 여가와의 거리, 자신을 마치 타인 바라보듯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나와 나 사이의 거리 등 4가지의 적당한 거리를 풍부한 예시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우리에게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툰 나를 알아차리고 인정할 수 있다면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편안한 거리 조절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